회장실 회의 테이블 위로 100억대 계약서가 찢어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상무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고 법무팀장은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3조 후단. 회사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회장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대체 이 청소부는 누구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새벽 5시 이수진은 대기업 본사 건물 로비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힌 채 묵묵히 걸레질을 하는 그녀의 모습은 투명 인간 같았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은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비켜요. 박민준 상무가 복도를 지나가며 수진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수진이 비틀거렸지만 박상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던 김대리가 서류를 정리하다 손에 들린 커피를 수진의 청소 버킷에 쏟아부었습니다. 아, 죄송. 어차피 더러운 물이잖아요. 주변 직원들이 웃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녀는 쏟아진 커피를 닦아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0년째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청소부 아줌마는 좀 냄새나지 않아? 맞아. 아침부터 기분 나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타려는 순간 안에 있던 직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계단으로 가겠습니다. 문이 닫혔고 수진은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더욱 작아 보였습니다. 낡은 청소복, 굽은 어깨, 느린 걸음. 누가 봐도 그저 평범한 청소부 아줌마였습니다. 오전 10시 수진은 임원 전용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밖에서 여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상무님 이번에 대박 났대. 100억짜리 계약 성사시키면 부사장 확정이래. 와, 진짜? 근데 법무팀에서 검토는 끝났대? 당연하지. 오늘 오후에 최종 서명한대. 수진은 변기를 닦으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지만 이내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수진은 지하 직원 식당 구석에 앉았습니다. 다른 청소 직원들도 따로 모여 앉았습니다. 정규직 직원들과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수진 씨, 괜찮아요? 동료 청소부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박상무 그 사람 진짜 너무하네요. 맨날 우리한테. 됐어요. 그냥 참아야죠. 수진의 목소리는 작고 무기력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참고 견디고 투명해지는 것. 그것이 그녀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밤 11시 건물은 고요했습니다. 수진은 야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한 시간 그녀는 임원실을 청소할 수 있었습니다. 박상무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먼지를 털기 위해 서류를 옆으로 옮기려다 멈췄습니다. 계약서. 표지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합병 계약서. 수진은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한 장씩 넘겼습니다. 그저 정리하려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제3조. 수진의 눈이 글자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수진은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7조를 읽을 때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수지는 복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들고 복사실로 향했습니다. 복사기 소리가 고요한 건물에 울렸습니다. 핵심 페이지 5장을 복사했습니다. 원본을 제자리에 놓고 수지는 창고로 갔습니다. 청소 도구 사이 작은 책상에 앉아 복사본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녀는 밤새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새벽 3시 수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제3조와 제7조. 두 조항이 결합되면 회사가 모든 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상대 회사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합병 후 발생하는 모든 손실, 모든 부채, 모든 법적 문제, 전부 이쪽 회사 몫이었습니다. 최소 300억, 아니 500억도 넘을 수 있어. 수지는 복사본을 접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녀는 창고 구석 낡은 사물함을 열고 복사본을 깊숙이 숨겼습니다. 새벽 5시 수지는 다시 박상무 사무실로 갔습니다. 계약서는 그대로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고 책상을 닦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수지는 평소처럼 복도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계속 그 조항들이 맴돌았습니다. 말해야 하나? 말하면.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구체적인 기억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두려움. 그때의 그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더 이상 그 세계 사람이 아니야. 수지는 걸레를 힘주어 짰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침묵하기로. 이것은 그녀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오전 9시 수지는 복도 구석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바쁘게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최종 서명합니다. 박상무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회장님과 이사진 전원 참석하십니다. 준비 철저히 하세요. 네, 상무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수지는 벽에 걸린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10분. 오후 3시까지 6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청소 도구를 끌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지친 눈. 10년 전과는 너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말해야 하나? 그녀는 손을 떨며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오후 3시면 끝이야. 계약서에 도장 찍히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 수지는 화장실 칸막이에 기댔습니다. 1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회의실, 차가운 시선들, 손가락질, 그리고 그 말. 당신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봤어요. 수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기억을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수지는 복사실 앞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안에서 직원들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합병 정말 대박이래. 회사 규모가 2배로 커진대. 박상무님 이번에 진짜 부사장 되시겠네. 수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계약서에 숨겨진 독약을. 합병 후 몇 개월 뒤 회사가 어떻게 될지. 최소 300억.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어. 수진의 발이 회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길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실 앞 30m쯤 남았을 때 멈춰 섰습니다. 안 돼. 나는 10년 전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계약서의 문제를 발견했고, 보고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커리어, 명예, 돈, 심지어 가족까지. 오후 2시 수지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물탱크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게, 모르는 미래의 피해자들에게, 아니면 10년 전 자신에게. 벽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오후 2시 30분. 30분 후면 이사진이 모입니다. 1시간 후면 계약서에 도장이 찍힙니다. 수지는 일어섰습니다. 청소 도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결정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세계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옥상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회장실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멀리서 임원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회장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비상계단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녀의 침묵으로 회사는 파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후 2시 50분 수지는 옥상 물탱크실로 올라갔습니다. 숨고 싶었습니다. 오후 3시가 지나갈 때까지 그 시간만 피하면 됐습니다. 물탱크실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파이프와 먼지 쌓인 바닥.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수지는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곧 끝나.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강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오?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수지는 황급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 중이었습니다. 회장은 수진을 보더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담배 한 개비를 꺼냈습니다. 나도 담배 한 대 피우러 왔소. 신경 쓰지 말고 일하시오. 회장이 창가로 갔습니다. 담배에 불을 붙이고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청소하는 척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빗자루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회장이 돌아봤습니다. 오래 일하셨소? 10년쯤 됩니다. 그렇소. 10년이면 긴 시간이요. 회장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가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곧 중요한 계약 서명이요.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이지.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무겁소.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법무팀도 재무팀도 문제 없다고 하니.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장이 담배를 비볐습니다. 당신은 10년 동안 이 회사를 봐왔으니 혹시 무슨 할 말이라도? 수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회장의 눈이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날카롭지만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청소부입니다. 그래도 10년이요. 이 건물에서 10년을 일했으면 뭔가 보이는 게 있지 않겠소?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기억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소. 미안하오. 괜한 말을 했소. 그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수지는 바닥만 봤습니다.
회장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 10년 전이 스쳤습니다. 침묵했던 그날들, 그리고 지금 또다시 침묵하려는 자신. 회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의 입이 열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회장님, 회장이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수진은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계약서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3조 후단과 제7조를 함께 보십시오. 회사가 무너집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요? 수진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제3조 후단과 제7조를 보십시오. 회장이 복사본을 받아들었습니다. 수진이 손가락으로 조항을 짚었습니다. 합병 후 모든 법적 책임은 의리집니다. 그리고 갑은 숨겨둔 부채를 합병 후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당장 회장실로.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사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상무가 수진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청소부가 왜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야겠소. 수진이 테이블로 다가가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조항을 하나하나 짚어갔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이 두 조항이 결합되면 법무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배상 책임이 전부 우리한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회장이 수진을 봤습니다. 당신은 대체 어떻게 이걸 알았소? 수진이 전문 용어를 섞어 설명했습니다. 법무팀장이 비틀거렸습니다. 이건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요? 법무팀장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이수진. 그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본 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회장님, 이 사람. 모니터에 오래된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변호사 등록, 대형 로펌 파트너, 기업 인수합병 전문. 박상무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25년 전 이야기잖습니까? 10년 전, 이 회사 법무실장 기록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왜 지금 청소부를? 박상무가 끼어들었습니다. 10년 전 해고 기록도 있습니다. 중대한 업무상 과실로.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실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10년 전 박상무님이 가져온 계약서에서 심각한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반려하자 상무님은 강행하셨습니다. 박상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뒤 저는 횡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으로 위조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증거도 없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사직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이 불가능했고 10년 전 청소부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회장이 박상무를 봤습니다. 박상무, 그때 담당자가 당신이었소? 박상무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회장실 수진이 10년 전을 설명했습니다. 박상무님은 해외 기업과 기술 제휴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외 기업은 페이퍼 컴퍼니였고 뒤에는 박상무님의 처남이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횡령이었단 말이오? 기술료 명목으로 회사 돈을 빼돌리려 한 겁니다. 최소 50억.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계약하려던 상대 회사 실소유주를 추적했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성우. 이 이름은 박상무의 처남입니다.
10년 전 그 사람. 수진이 숨을 삼켰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습니다. 계약서에 함정을 숨기고 합병 후 회사를 좀먹으려. 이번엔 300억이 넘는 금액이요. 회장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팀 즉시 박민준 상무조사 시작. 10년 전 기술 제휴건도 재조사. 전화를 끊고 회장이 수진을 받습니다. 당신이 오늘 말하지 않았다면 이 회사는 무너졌을 거요. 당신은 이 회사를 2번 구했소.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전에는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오시오. 법무실장으로. 일주일 후 새벽 5시. 수진은 다시 청소복을 입고 복도에 섰습니다. 회장의 복직 제안을 거절하고 청소 정규직과 법률 자문역 겸직을 선택했습니다. 10년 동안 청소하며 배운 게 너무 많습니다. 김 대리가 커피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 실장님, 죄송합니다. 그때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김 대리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박상무의 사무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좌천됐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실장님, 법무팀 직원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청소 끝나고 볼게요. 엘리베이터에서 임원들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실장님. 오전 9시 수진은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회장과 마주쳤습니다. 오늘 계약서 검토 부탁하오. 지금 가는 중입니다. 회의실에서 수진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아침에는 빗자루를, 낮에는 펜을. 2가지 모두 그녀에게 소중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실력과 품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은 10년 동안 그 2가지를 모두 지켜왔습니다.